우리가 사는 이 아름다운 지구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수십억 년에 걸친 화산 활동과 퇴적, 그리고 침식이 지속되어 온 까닭으로 오늘날의 이런 광대한 지질학적 지형이 만들어졌을까요? 아니면 그보다 짧은 시간 안에 일어난 한 거대한 사건이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지구 땅의 모습들을 이렇게 만들어낸 것일까요? 4차원의 공간에 갇혀 사는 우리는 이미 지나간 시점에 일어난 과거의 사건을 그때의 시간대로 돌아가서 직접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땅의 현재 모습을 보고 추리와 상상을 동원하여, 그리고 때때로는 지층과 화석과 같은 정황 증거들을 이용하여 과거의 사건을 이해하려 애쓰고는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지구의 모습을 살펴볼 때 가장 큰 실마리를 던져주는 것은 땅들의 층을 이루고 있는 지층입니다. 그리고 지구를 뒤덮고 있는 지층들은 세 종류의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화산 폭발 시에 마그마가 분출하여 지표면으로 나왔다가 이후에 식으면서 굳어진 암석인 화성암, 그리고 흙, 모래 등이 물에 휩쓸려 떠밀려와 굳어진 퇴적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화성암, 퇴적암이 그 이후에 변형되어 생긴 변성암, 이렇게 세 종류로 현대과학은 암석을 구분합니다. 현재 지구를 뒤덮고 있는 암석 중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흙, 모래 등이 떠밀려와 쌓임으로써 굳어진 퇴적암입니다. 그리고 이런 퇴적암은 지구의 암석 가운데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대과학은 이런 퇴적암은 오랜 시간 동안 같은 과정을 통하여 천천히 쌓여왔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입장을 동일과정설이라고 합니다. 곧 현대과학은 이런 동일과정설에 입각한 해석을 취함으로써 이 지구 땅이 수십억 년 이상 되었다고 믿습니다. 반면에 이런 퇴적암들이 큰 물에 의해 삽시간에 떠밀려와 쌓였을 가능성을 생각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이를 창조론적 격변설이라고 부릅니다. 과연 어느 쪽이 옳을까요? 먼저 현대과학의 동일과정설 입장을 살펴봅시다. 현대과학은 그랜드 캐니언의 광대한 퇴적 지층을 동일과정설적 입장에 의지하여 수십억 년 동안 강물에 의해 쌓여왔던 바다 혹은 호수 및 지층이 어느 순간 지표면으로 융기해 올라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솟아오른 지형이 그랜드 캐니언의 상부 지형인 고원을 이루고 있다가 이후에 콜로라도 강에 의해 수백만 년 동안 천천히 깎여서 지금의 그랜드 캐니언 협곡이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이런 주장들은 오늘날 과학적 사실로 포장되어 언론, 그리고 교과서 등을 통해 일반에 널리 배포되고 있고, 대중은 이를 과학적 진리로 의심 없이 받아들입니다. 먼저 동아 사이언스의 설명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랜드 캐니언은 1700만 년 전 지각 변동에 의해 해수면 밖으로 나오면서 생성됐다. 그전에는 약 20억 년 동안 대부분의 기간을 바닷속에서 퇴적물을 쌓아 지층을 만들었다. 다음으로 위키피디아의 그랜드 캐니언 설명을 들어봅시다. 그랜드 캐니언 또는 대협곡은 미국 애리조나주 북부에 있는 고원지대를 흐르는 콜로라도 강에 의해서 깎인 거대한 계곡이다. 그랜드 캐니언이 만들어진 가장 큰 이유는 7천만 년 전에 시작된 융기 현상이다. 그 당시에는 늪지대이거나 얕은 해안지대였던 지층이 3000m 이상 들어 올려져서 콜로라도 고원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로키 산맥에서 흘러내리는 콜로라도 강물이 계곡의 지층을 깎아서 깊은 협곡을 만들었다. 보다시피 현대과학의 동일과정설의 설명은 다 똑같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이렇게 됩니다. 첫째, 지층은 오랜 세월 강물이 토사를 이동시켜 호수 바닥 혹은 바다 밑에 쌓아 만든 것이다. 둘째, 어느 날 수백만 년 전 혹은 7천만 년 전 혹은 1700만 년 전 지층이 융기하여 콜로라도 고원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바닥을 흐르는 콜로라도 강이 오랜 세월 동안 지층을 깎아내어 깊은 협곡을 만들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동일과정설적인 설명에는 태생적으로 치명적인 결함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랜드 캐니언의 고원을 강물이 깎아내기 전에 먼저 퇴적 지층이 장구한 세월 동안 강물에 의해 천천히 쌓이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세상에는 이런 광대한 지층을 호수 밑 혹은 바다 밑 해저에 쌓아놓을 그처럼 큰 강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랜드 캐니언의 넓이는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키피디아가 전하는 그랜드 캐니언의 크기에 관한 설명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협곡의 폭, 즉 양쪽 가장자리 사이의 간격은 좁은 곳은 180m, 넓은 곳은 30km에 이른다. 계곡의 깊이는 1.6km이다. 계곡을 깎아가며 흘러가는 콜로라도 강의 길이는 무려 443km가 된다. 전체적인 넓이는 4,930제곱킬로미터로 제주도의 약 3배에 해당하고 총 길이는 약 446km로서 우리나라의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것과 같을 정도의 길이이다. 더구나 그랜드 캐니언의 지층 구조를 이루는 바닥은 상부에 드러난 고원의 넓이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랜드 캐니언의 토대를 이루고 있는 지층의 넓이는 미국 전체, 캐나다 전체, 그리고 북미 대륙을 넘어서 바다를 건너 그린란드까지 뻗어 있는 수준입니다. 그 중에서도 그랜드 캐니언의 가장 밑바닥의 지층 구조를 이루고 있는 탑빛 사암층과 상층 부인 레드월 석회암층은 미국 전역과 캐나다를 완전히 덮고 있음은 물론 바다를 가로질러 그린란드까지 뻗어 연결되어 있으며 어떤 다른 지층은 심지어 대서양을 가로질러 영국의 백악층에까지 추적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그랜드 캐니언의 지층들은 메가 시퀀스라고 불리는 광대한 연속 지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중 소크 메가 시퀀스, 카스카스키아 메가 시퀀스, 앱사루카 메가 시퀀스, 주니 메가 시퀀스라고 불리는 지층들은 미국 대륙의 거의 전부를 뒤덮고 있는 어마어마한 넓이를 자랑합니다. 이 세상 그 어느 강이라도 이렇게 넓은 퇴적층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점에 착안하면 이런 어마어마한 넓이의 지층이 호수 바닥 혹은 바다 밑에 쌓여 있다가 솟아올라서 지금의 콜로라도 고원을 덮고 있다 라는 주장 자체가 이미 말이 안 되는 헛소리가 되고 맙니다. 한낱 강물에 의한 토사의 퇴적이 이런 어마어마한 넓이의 지층을 호수 바다 밑에 쌓아놓지 못한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또 있습니다. 그림은 영국의 상징과도 같은 도버 해안의 백악절벽, 하얀 석회암 지층입니다. 영국 남부 해안의 랜드마크 중 하나이며 여름날 흰색을 반짝이며 장관을 이루고 있는 이 백색 절벽은 항구 도시 도버의 양쪽으로 장장 16km에 걸쳐 뻗어 있으며 최대 높이는 110m에 이릅니다. 문제는 이런 백악층은 영국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도버 해협 건너편 프랑스에도 항구 도시 칼레를 지키는 백색 절벽이 있으며 이러한 백악 지층은 영국 해협 아래에도 쌓여 있고 더 나아가서 북해 아래에도 평균 두께 1000m 이상으로 쌓여 있으며 심지어는 영국 내륙, 북아일랜드, 북유럽 지역까지 넓게 분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런 백악층은 유럽을 넘어 중동 지역에 속하는 이스라엘과 대서양을 건너 엘러베마, 미시시피, 테네시, 네브래스카, 캔자스 등 북아메리카 대륙에까지 뻗어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도버 해협 백악 절벽을 이루고 있는 백악 지층은 98%가 탄산칼슘으로 이루어진 흰색의 무른 석회암으로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이는 미세한 단세포 바다조류인 해양 플랑크톤의 외골격 잔해에서 나온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된 성분은 인편 모조류이며 이것들은 코코스피어라고 불리는 광물로 된 외골격을 가지고 있고 또한 방해석으로 만들어진 코콜리스라고 불리는 미세한 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방해석 잔해로 이루어진 석회암 백악지층은 전 세계에 고루 분포하고 있으며 수억 년, 수십억 년이라는 장구한 세월에 걸쳐 일개 강이나 하천이 토사를 조금씩 이동시킴으로써 호수 바닥, 바다 밑에 조금씩 쌓이게 만들어서는 결코 이런 넓이로 축적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런 광대한 동일한 지층이 전 지구를 뒤덮은 거대한 홍수에 의해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급격히 쌓이게 되었다는 격변설에 입각한 해석은 성경에 기록된 대홍수가 실제로 역사 가운데 일어났었던 사실이라는 것만 전제하면 완벽히 논리적인 설명이 됩니다. 즉, 전 세계의 지층들을 살펴볼 때 지구 모두를 한꺼번에 덮은 대홍수가 이런 지층을 동시에 만들어내었다는 것은 완벽히 논리적인 추론입니다. 그러나 현대 과학은 이런 대홍수 이론 혹은 대격변 이론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짐작이나 하시겠습니까? 알고 보면 그 이유가 우습기조차 합니다. 왜냐하면 정답은 대홍수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성경이 대홍수 사건을 말하고 있지 않다면 오늘날 전 세계의 지구과학 교과서, 지질학 교과서는 대홍수 이론으로 도배되어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 이유는 그랜드 캐니언, 영국의 백악지층 등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압도적으로 많은 증거가 대홍수 이론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현대과학은 자연주의 세계관에 입각한 무신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나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가 없고, 따라서 동일과정설이라는 주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동일과정설이 아닌 대홍수와 같은 격변적인 사건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는 그러한 지질학적 특성을 가진 지형은 그랜드 캐니언과 백악층 외에도 호주 시드니에 위치한 블루 마운틴에도 존재합니다. 2부에서는 이 블루 마운틴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